여러분들의 시간을 10배 더 가치 있게. 안녕하세요. 경매 유이사입니다. 오늘 물건은 오랜만에 서울의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 물건인데요. 이 물건은 1회 유찰됐지만 11억대로 아직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입지 자체가 좋아서 이런 가격대가 형성되는 거라서 제가 추천 물건으로 가지고 왔고요. 이 물건은 동작구 대방동에 위치한 아파트 물건이고요. 층수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2층이에요. 감정가는 14억이었다가 지금 1회 유찰돼서 11억 2천만 원에 진행되고 있다라고 확인이 되고요. 건물 면적은 84제곱미터로 34평형 아파트 물건이다라고 확인이 됩니다. 총 층수는 17층이고요. 17층 중 2층이니까 층수는 별로 좋지 않다라고 확인이 되고요. 보존연식은 2003년식으로 확인이 됩니다. 사진을 보시면 별다른 특징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 지금 문짝도 오래된 문짝으로 확인이 되죠. 그리고 별다른 특징은 없고요. 사진 구조조를 보시면은 방 3개, 그리고 화장실이 2개가 있는 물건이다 라고 확인이 됩니다. 단지 정보를 먼저 보시면은 세대수는 609세대로 그래도 어느 정도 세대수가 있는 아파트 물건이고요. 주차대수 같은 경우에는 세대당 1.16대로 그래도 2003년식에 비해서는 괜찮은 주차대수다라고 확인이 됩니다. 평형은 단일 평수 아파트 물건인데요. 경매 물건이랑 똑같은 34평형 아파트 물건만 있고요. 방 3개, 화장실 2개, 계단식 물건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학구는 생각보다 풍부한데요. 이쪽 아파트 기준으로 초등학교가 위치해 있고요. 여기 중학교, 고등학교, 여중 여고가 위치하고 있고요. 이쪽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밑에 쪽으로 또 중학교까지 전부 다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다 걸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학구는 인근에 초, 중, 고가 전부 다 동법권으로 풍성하게 위치하고 있다라고 확인이 되고요. 병원 같은 경우에도 이쪽에 종합병원이 성해병원이 하나 위치하고 있고요. 마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주변에 동네 마트 정도만 있다라고 확인이 되고,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쪽 아파트 기준으로 역 근처가 아니라 다양하게 그냥 퍼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군 은행을 전부 다 이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웬만한 은행은 뜨문뜨문 다 이용이 가능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물건이에요. 관공서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주민센터가 위치하고 있고요. 이쪽과 이쪽도 주민센터가 있고, 이쪽은 좀 멀겠죠. 그리고 이쪽에도 우체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할 수 있는 관공서도 인근에 어느 정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가장 중요한 걸 제일 늦게 말씀드리네요. 지금 여기 바로 앞쪽에 신림선과 1호선이 같이 지나가는 더블 역세권에 대방역이 하나 위치하고 있고요. 옆쪽으로는 노량진, 그리고 왼쪽으로는 신길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축소시켜서 위쪽으로는 여의도가 위치하고 있죠. 이쪽 아파트는 보통 다 2, 30억대 하기 때문에 이쪽이 지금 10억대이기 때문에 엄청 비싸다라고 생각이 되지는 않는 물건인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시세 파악인데요. 이거는 단일 평수라서 거래가 어느 정도 잘 되면은 시세 파악이 참 명확하게 나올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중간에 거래가 하나도 안 됐던 기간도 꽤 있었고요. 최근에서야 약간 거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약간요. 그래서 시세를 한번 보시면은 올해 거래된 건 딱 2건 있네요. 8층이 12억 9천, 13.6천 거래가 된 게 있고요. 지금 호가를 보시면은 1층이 이제 13억부터 시작한다라고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조금 내려보면 11층이 13억이네요. 그러면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중층 기준으로 13억 내외 정도가 되겠다라고 확인이 되고요. 다만 요즘에 약간 다시 심리가 죽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12억 후반 정도가 중층 기준이고요. 근데 경매 물건은 몇 층이죠? 2층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세를 훨씬 더 저렴하게 보고 들어가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보수적으로 12억 초반 정도가 이 물건의 시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중개사분들한테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죠. 시세를 조금 더 보수적으로 12억 정도라고 봤을 때 경매 물건의 최저가는 얼마죠? 11억 2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소 8천만 원 정도 시세 차이가 나기 때문에 충분히 입찰 들어갈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대신에 이게 거래가 잘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수적으로 입찰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입찰을 하시려면 이 물건이 안전해야지 입찰을 하시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권리 분석을 볼 텐데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갑구 같은 경우에는 가압류, 임의, 압류 이렇게 3가지 권리만 확인이 되고요. 을구 같은 경우에는 근저당권 이전만 확인이 됩니다. 이거는 부기등기로 본등기가 사라지면 자동으로 말소가 되는 등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압류, 가압류, 임의경매, 근저당권 이렇게 4가지 권리 종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물건은 낙찰자한테 인수항이 없는 안전한 권리들만 있다. 즉 등기부상 낙찰자한테 안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내각물건명서를 보시면은 여기 3군데 낙찰자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느냐라고 나와 있는 부분에서 전혀 없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임차인분도 없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물건은 즉 안전한 물건이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물건은 주요 쟁점은
시세 파악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봐야 될 게 더 있는데요. 바로 미납관리비입니다. 지금 미납관리비를 알려주질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략적으로라도 금액을 확인하고 입찰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일단 미납관리비 금액을 0원으로 기준으로 잡고 말씀드려 볼게요. 그럼 제가 추천 입찰가를 말씀드리면 그 금액에서 미납관리비를 제외하고 입찰 들어가시면 되겠죠? 자, 그럼 마지막 경매 유의사의 추천 입찰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무리 지금 호가가 13억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하더라도 2층 물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거래가 잠깐 다시 또 안 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거의 최저가 인근인 11억 3천 정도 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여기서 관리비가 많다고 하면은 거의 최저가 인근 혹은 다음 회차까지 갈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관리비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최저가에서 한 1,000만 원 정도만 높였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 관심 있으시다면 5월 23일 목요일날 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을 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내용도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같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